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자, 표준 서비스 분류를 한번 봐보세요. 내용을. 그러면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그렇게 되어 있죠. 정서지원, 기회인활동, 정서지원, 방문 목욕, 그 다음에 기능회복훈련, 치매관리 지원 서비스, 응급서비스, 그리고 시설환경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자,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부분은 어떤 곳이냐면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입니다.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전에 뭐 배우셨어요? 라고 물어본 이유가 지금 그거였어요. 혹시 여기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수업을 하셨나? 하고 알아보려고 물어본 거였어요. 근데 안 배우신 거예요? 오늘 그러면 저기 하셨어요? 치매? 네, 치매. 뇌졸중. 네. 물론 치매 문제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뭘 많이 낸다요? 예를 들어서 자, 식사 도움이 지금 들어있죠. 중간에 7번. 식사 도움을 드리려면 우리가 식사가 밥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니죠. 죽도 있을 수 있죠. 그 밥을 입으로 드시는 분도 있지만 입으로 못 드시는 분들도 있죠. 자, 우리가 비관을 통해서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경관 유동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들어보셨어요? 혹시 그 코로 해서 이렇게 음식 넘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코하고 위하고 관을 통해서 넣기 때문에 우리가 코 비자를 써서 비위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3월 시험에 나왔던 게 우리 그 비위관에 대한 문제가 나왔거든요. 경관 유동식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식사 도움을 하나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서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한번 봐보세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지금 취사, 그 다음에 청소, 주변 정돈, 세탁 이렇게 돼 있죠. 자, 옆에다 뭐라고 적어 놓으시냐면 가로해서 방문 요양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방문 요양에서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르신 댁 들어가서 밥 해드리고 청소해드리고 빨래해드리는 거는 우리 방문 요양에서만 하는 거란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외에는 보시면 방문 요양은 요양보호사하고 어르신하고 1대1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둘이서만. 그러죠? 근데 그 외에 방문 목욕은 목욕만 시켜드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시설, 요양원,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 자, 이런 곳은 어때요? 단체 생활이에요. 그러죠? 방문 요양은 단체예요? 1대1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요양보호사가 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꼭 해드려야 돼요. 왜? 그분이 못하니까. 대상자가 못하니까. 그런데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나 단기보호나 이런 곳은 어때요?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꼭 내가 그분을 위해서 밥하고 청소할 일은 없어. 왜? 단체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버리니까. 요즘은요, 주간보호센터도요, 조리실은 따로 있거든요. 밥을 해드리려면 조리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요즘은 많이 배달 음식이 와버립니다. 음식을 배달을 와버려요. 요즘에 우리도 뭐 사무실에서 밥 먹고 그러면 반찬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와요. 요즘은 많이 시설들이 그렇게, 예, 또 좀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시설 내에 조리실을 안 두는 건 안 돼. 조리실은 있지만 꼭 조리사를 두지 않고 음식을 외부에서 가지고 와서 드시게 해도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요즘 많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서 기억해 주시라고 될 거는 뭐예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방문 요양에서만 하는 것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거기에 취사라는 게 들어있는데 취사 안에는 선생님들이 대상자가 드실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구매하는 거. 우리 그걸 장보기라고 얘기하죠. 장보기도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볼 수가 있겠죠. 다음 중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보시오 이랬어요. 그럼 제가 장보기 넣었으면 맞아요, 틀려요?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거기에 자 장보기, 그 다음에 치사, 세탁, 청소. 근데 5번에다가 식사도움 그렇게 넣어놨으면 자 맞지 않은 거는 뭐였어요? 왜? 식사도움은 우리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밑에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라는 게 있어요. 있죠?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는 어떤 거냐면 자, 그 어르신을 위해서 예를 들면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도 그날 병원에 모시고 갈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그게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예요. 내가 방문 요양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르신을 모시고 오늘 병원을 모시고 가야 돼. 그러면 그거는 개인 활동이 자 어르신이 혼자 활동을 해야 되는데 내가 도와드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일상 업무 대행이라는 거 있죠. 자, 일상 업무 대행이라는 말 있죠. 그러면 많이 선생님들이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와 자,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방문 요양에서만 하는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설명드렸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와 자,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이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가 일상 업무 대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일상생활하고 일상 업무하고 다른 말이죠. 근데 이걸 헷갈려 하시더라고.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에는 치사, 청소, 세탁이에요. 근데 일상 업무 대행은 뭐냐면 우리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에 자 어르신이 은행에 가서 은행 업무를 보셔야 되는데 가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대신 가서 일을 봐드리는 거예요. 그걸 대행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거하고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일상이라는 이 말 때문에 헷갈려 하시더라고.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일상 업무 대행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자, 어르신 대신 내가 일을 봐드리는 거. 뭐 예를 들어 관공서에 가서 내 뭐 민원 서류 하나만 좀 뭐라 하죠? 우리가 그걸 떼와라. 예를 들어서 그러면 갔을 때 그냥 가시면 해줘요, 안 해줘요? 예를 들면 그분의 신분증도 필요할 거고 위임장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런 일상 업무 대행을 하기 전에는 꼭 그쪽에다가 자 내가 대신 일을 볼 건데 뭘 내가 해가지고 가야 되나요?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셔야지 두 번 걸음 안 하시겠죠? 네, 그걸 우리는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서 일상 업무 대행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이다. 자, 잘 아시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어르신을 모시고 산책하는 것도 있어요. 산책. 자, 어르신을 운동시키기 위해서 산책을 해. 예를 들면 지금 이런 봄에 지금 꽃이 너무 예쁘고 좋잖아요. 어르신 꽃 구경 좀 이렇게 너무 예쁘니 공원 한번 나가봐요. 그러면서 모시고 나가. 그게 여기에서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산책.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산책도 해드려야 돼요? 안 해드려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 예를 들어 어르신이 나 오늘 요 앞에 공원에 산책 좀 하고 싶네. 선생님 나 좀 데리고 산책 좀 해줘. 그게 선생님들이 그건 제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조금 이따 또 보도록 할게요. 자, 방문 목욕은요. 목욕만 시킵니다. 요양보호사 2명이서 들어가서 1시간 동안 목욕을 시켜드리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욕을 자 우리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또 보세요. 목욕 도움이라는 게 있죠. 네. 있죠. 네. 자 목욕 도움은 그러면 요양보호사 몇 명이 들어가서 할까요? 2명. 목욕 도움은 혼자 들어가서 하죠.
왜?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들어가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방문 요양에서 목욕을 도와드리는 일이에요. 근데 방문 목욕은 뭐냐면 아예 목욕만 해드리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2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기능회복훈련 서비스라는 게 있죠. 있죠? 네. 자, 기능회복훈련 서비스는 어르신 기능을 해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면 끝에를 잘 봐보세요. 끝에 보면 훈련, 치료라는 말이 붙어져 있죠. 자, 우리 합격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기능회복훈련 서비스의 내용을 고르시오 그러면 끝에를 보셔야 되겠죠. 훈련이나 치료라는 말이 붙어져 있는 거를 골라내셔야 되겠죠. 요령이에요. 네. 안 배웠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행동 변화는 제가 늘 치매 어르신들이 행동에 변화가 생깁니다. 제가 그랬죠? 네. 그래서 치매 관리 지원 서비스에 행동 변화 대처가 들어갔습니다. 그죠? 자, 응급처치는 응급 상황 대치. 그 다음에 시설 환경. 자, 침구를 교환해 드리는 거. 그죠? 그 다음에 환경, 뭐 청소, 물품 정리, 세탁물 관리 이런 것들이 전부 시설 환경 관리 서비스에 해당된다. 그 다음에 간호처치. 자, 관찰 및 측정. 자, 간호처치는 우리가 하는 일인가요? 아니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또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 자, 간호처치 서비스에 뭐가 있는지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넘겨보세요. 제가 한번. 지금 넘겨보시면 자, 우리가 어디까지 일을 도와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어디까지 일을 도와드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르신을 자, 하나 봐볼게요. 자, 목욕도움 한번 봐볼게요. 아까 우리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에 목욕도움 있었죠. 자, 목욕을 도와드리는데 어디까지 우리가 목욕을 도와드려야 되냐면 입욕 준비 우리가 해드려야 됩니다. 목욕할 수 있도록 준비해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동하는데 도와드려야 돼요. 목욕탕까지 가시는데 옮겨드려야 되겠죠. 이동 보조 해주셔야 되고 자, 몸 씻기 위해서 샤워를 포함해서 스스로 하실 수 있으면 하시게 하고 자, 지켜보는 거. 왜? 사고 날 수 있잖아요. 네. 목욕하세요. 그러고 요양보호사 선생님 저기 가 계시면 돼요? 안 돼요? 지켜보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예를 들어서 따뜻한 물, 찬물을 샤워기 조정을 해드려야 된다. 근데 내가 없는 사이에 너무 뜨거운 물을 틀어서 어르신이 화상 입을 수도 있겠죠. 조작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다 하시고 나면 욕실을 정리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목욕을 도와드리라고 제가 목욕 도움 드릴게요 했다면 샤워만 딱 하고 말 게 아니라 뒷정리까지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고 가족이 선생님이 왜 이렇게 뒷정리를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이러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화장실 이용 돕기도 한번 봐보세요. 화장실 이용 돕기 선생님들 읽어보세요. 제가 말 안 할 테니까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 네. 오면 나 이런 것까지 한다고 하면 나는 못 하겠어. 못 하겠어. 어디까지 해야 되신지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7월 6일 날 시험을 보시고 합격자 발표가 나면 자, 건강검진해서 이제 저희 사무실에 갖다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시청에다 자격증 신청해서 제 생각에는 8월 30일 이전에는 자격증이 나올 거예요. 8월 30일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약 8월 15일경에는 자격증이 나올 것 같아요. 7월 6일 날 시험을 보신다면 합격하셨을 때 떨어지신 분은 막 나한테 달라고 하시면 안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저희가 자, 일하실 분 자격증 드리면서 조사를 합니다. 예. 방문 요양 해보실래요? 아니면 요양원으로 취업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 실장님이. 그래서 다 선생님들한테 물어봐서 메모를 해놓거든요.
그러면 방문 요양 일이 이제 할 수 있도록 저희는 교육원이다 보니까 자꾸 그 방문 요양 센터에서 요양보호사 좀 보내달라고 전화를 많이 받게 돼요. 그럼 저희가 이제 전화번호를 받아가지고 이제 선생님들한테 문자를 보내드리게 됩니다. 저 문자비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나가요. 한 번 보낼 때 제가 500명 이상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자격을 취득하신 분부터 이렇게 보내요. 저 벌써 이미 이게 이제 이 학원 한 지가 10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비출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올해 작년에 취득하신 분들까지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리거든요. 그러면 꼭 전화 와서 물어보는 게 딱 두세 가지가 있어요. 뭘 물어보냐? 자, 첫 번째, 몇 등급 어르신인가요? 라고 물어요. 왜? 1등급, 2등급은 안 가시겠다는 얘기죠. 뭐 때문에? 기저귀 착용하고 있으니까.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는 거. 남자분이세요? 여자분이세요? 물어요. 왜? 남자 어르신은 안 갈라. 자,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잘 지금 분류가 다 돼서 잘 설명이 돼 있죠. 자, 3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38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아까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방문 요양에서 합니다 라고 했죠. 그렇게 적혀져 있나요? 네. 자, 그거 기억해 주시고, 자, 나머지는 우리 재가 서비스, 그 다음에 시설 서비스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들이죠. 문제풀이. 일상생활 지원 시 요양보호사의 기본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다. 2번 위생을 위해서 일회용품을 주로 사용한다. 3번 대상자의 생활습관 및 방법을 존중하고 진행한다. 4번 생활용품은 반드시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사용한다. 5번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일일수록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한다. 네, 맞습니다. 답은 2번이죠.